자, 이번 시간은 451 겁니다. 자, 정보의 순환. 자, 순환, 대순환 과정이 있죠. 자, 정보 요구, 그 다음에 첩보 수집, 그 다음에 정보 생산, 그 다음에 정보 배포, 그 다음에 정보 요구의 개념 나왔죠. 정보 요구랑, 그 다음에 정보의 수요. 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국가정책 지도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요구, 그 다음에 자체 요구. 요거 나오면 하급기관의 요구가 답이다. 그 다음에 정보 요구의 소순환 있어요. 정보의 소순환. 자, 이거는 이제 화살표가 없는데, 자, 제일 먼저 할 게 기본 요소에 결정하는 거야. 기본 요소 결정. 그 다음에 수직 계획서 작성, 명령 하달, 그 다음에 사후 검토 순입니다. 그 다음에 453의 P&IO. 자, 이걸 국가 목표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자, 이거는 모든 정보기관의 기본 지침이다. 그 다음에 EEI가 있죠. EEI. 자, EEI가 첩보 수집 계획서의 핵심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정보기관의 기본 지침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SRI, 스페셜한 거다. 그죠? 스페셜. 자, 그래서 비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넘겨보시면 OIR은 정책의 수정이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 자, EI는 계속적, 반복적, 전국적, 장기적 문제 해결. SRI는 임시적이고 돌발적이고 특수지역적,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자, 정보 요구를 말한다. 그러면 첩보 수집의 우선순위 있다죠. 고, 참, 긴, 수, 경 있어요. 고, 참, 긴, 수, 경. 그 다음에 분류의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 명칭별 분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전식 분류가 이거지. A, B, C, D라든가, 뭐, 가나다라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번호별 분류. 그 다음에 연대별 분류. 그 다음에 지역별 분류. 그 다음에 주제별 분류. 그러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어려운, 자, 분류 방법이 주제별 분류다. 제가 문제집을 만들 때, 편집할 때 이렇게 만들거든. 자, 주제별로 해, 주제별로. 그래서 관련성 있는 거를 쭉 해가지고, 자, 번호를 쭉 붙여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 생산이다. 정보 생산. 자, 정보 생산. 자, 정보 생산이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 있죠. 선, 기, 평, 분, 종, 해. 선기평, 분종해가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 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첩보의 선택. 다음 페이지 456. 첩보의 선택. 그 다음에 기록. 자, 그러면 첩보 분류의 원칙이 있다죠. 첩보 분류의 원칙. 자, 일상, 병, 점, 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첩보의 평가. 그죠? 평가 요소가 있죠. 적신가다, 적절성, 신뢰성, 가망성 있어요. 적절성, 신뢰성, 가망성. 가망성의 검토 요소가 견상타일입니다. 견실성, 상세성, 타당성, 일치성.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의 자질 나왔네, 자질. 자, 한번 볼까요? 참고로. 정보 분석관이 되려면, 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된다. 주어진 첩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분석관이야. 여러분에게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자, 보세요. 50대 50에서 65대 35가 됐단 말이야. 총련의 비중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시행 예정이, 자, 이제 총론이 85, 강론이 15%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점점 변해서 아마 70%가 올라가지 않을까. 총련의 비중이. 자, 그러면 이제 총련의 비중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뭔가가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많이 추가될 거다. 총론 파트에서. 강론은 많이 줄어들 거고. 자, 그래서 뭐 외국 교주라든가, 그죠? 비교 경찰. 자,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비교 경찰 하면은 각 나라별로 책이 한 권씩이야. 영국 책 한 권, 미국 책 한 권, 프랑스 한 권, 독일 한 권, 그 다음에 중국 한 권. 중국은 두 권이었나? 자, 전집 있어요. 이렇게.
외국제도가. 근데 외국제도 안 낸 이유가 있지. 2007년까지는 출제를 했었는데 왜 그게 안 나오냐면은 외국제도도 보면은 체감권이거든. 체감권이다 보니까 이걸 낼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에게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 하나만 나와도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외국제도도 변해. 그 외국에서 뭔가 바뀌었을 때 바로 우리 책에 도입될 때까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년 걸리더라. 6년. 그러면 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시험 본다면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 지도가 나온다면 옛날에 전통적이나 아마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주로 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명료성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첩보를 종합하고 해석하고 결론 도출. 자, 그 다음에 459 중요합니다. 자, 459는 배포의 원칙이다. 그죠? 자, 적시성. 사용자가 필요한 때 제공돼야 돼. 음식은 언제 주는 게 제일 좋아? 배고플 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요리한 사람이 배고플 때가 아니고 사용자가 배고플 때 제공해줘야 효과가 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효과가 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배부른 사람한테 줘봐야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필요한 사람에게만 배포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배포 기간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쓸 건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죠? 언제 쓸 건지. 그 다음에 적당성은 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 사용자가 필요한 양만큼 자, 양을 자, 배포하라. 제가요, 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승진도 수업을 하고 경찰 간부도 수업을 하고 채용도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가 좀 달라요. 이 세 과목이 세 개가. 보통 이제 승진하고 그다음에 경간부가 거의 유사하거든. 그다음에 채용은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좁은 편이야. 그러면 만약에 수업을 할 때에 자, 채용 수업을 하면서 승진 이제 내용을 포함시켜 버리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할 때에 채용처럼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양을 또 증가시켜 줘야 되니까. 자, 이게 적당성이다. 그 다음에 보완성의 원칙,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 그 다음에 정보 배포는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직적이고 좀 계속적이어야 된다. 특히 경찰학은 계속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경찰학은 계속 변해요. 자, 그 다음에 기타로 완전성, 간결성, 경계성의 원칙을 자, 이제 자,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자, 배포 관리 한번 가봅시다. 배포 관리. 자, 여기서 이제 배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배포 계획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배포 계획이 뭐지? 일반 생각하면은 배포 계획은 앞으로 무엇을 배포할 것인가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다. 앞으로 무엇을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현재까지 무엇이 배포되었는가에 대한 총괄적 기록을 배포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색깔 넣어놨어요. 자, 제 머릿속에도 배포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야. 현재까지 무엇이 배포되었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 만약에 개정된 게 있다, 수정된 게 있다 하면은 그걸 알려줄 거 아니야. 옛날에 제가 언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아시겠죠? 자, 무엇이 배포되었는가에 대한 총괄적 기록을 배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배포 수단 가봅시다. 배포 수단. 자, 여기서는 이제 별 한 개짜리인데 보세요. 자,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다. 자, 구두로 배포하는 거예요. 구두로. 자, 그래서 구두 배포가 가장 보안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구두 배포는 뭐야? 남는 게 없잖아. 말로 하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남는 게 없으니까 자, 바로 그냥 사라지는 거지.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말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보안성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브리핑은 구두로 요약 설명하는 것을 자,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자, 각각 키워드에 밑줄을 따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메모는 별 달겠습니다. 메모. 자, 그래서 배포 수단 나오면 메모가 꼭 나온다. 그러면 메모란 뭐냐?
정기 가는 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현용 정보를 전달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메모다. 메모. 그 다음에 일일 정보 보고는 매일 24시간 밑줄 치시고 24 일일 정보 보고.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은 광범위한 배포. 그 다음에 특별 보고서는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정된 연구과제는 요청한 문제. 그 다음에 서적은 참고자료나 교범. 연구참고용 보고서는 배포되지 않는 보고서. 그 다음에 도표나 사진은 보충하거나 요약하는 것. 필름은 시각적 효과가 가장 높다. 시각적 효과. 그 다음에 전신 넘겨서 전신. 전신은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 배포를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 전신, 전화입니다. 우리 급하게 전화하잖아. 그죠? 자, 오늘 원장님 전화하셨던 아침에. 자, 왜냐면 세상에 안 오니까. 자, 그래서 요즘에 월요일날 차가 좀 많이 막히대, 보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사창 사거리. 신호가 너무 길어. 여기 다 와가지고 한 10분 써먹었다니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좌회전하지 마시고 유턴해서 그냥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리래. 유턴을 못해가지고 또 벌벌 매더만. 그리고 버스 정류장, 유턴하면 버스 정류장이잖아. 버스 온다고 잠깐 더 기다리래. 아, 진짜 짜증나더라고. 자, 하여튼 전화, 전신, 긴급,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 배포. 문자 메시지는 최근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보 보안 가겠습니다. 여기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자, 소극적 보안이 있고 적극적 보안이 있다. 자, 그다음에 보안의 중요성 나왔고요. 정보의 순환과 보안의 원칙. 보안의 원칙은 뭐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야. 알부조다.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분화의 원칙. 그 다음에 보안과 능률의 조화의 원칙. 그래서 알부조입니다. 알부조.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분화의 원칙. 한 번에 정보가 다 털리면 안 되니까 부분화시켜라. 그 다음에 보안과 능률의 조화의 원칙. 자, 정보경찰의 업무 나왔고요. 일반경찰 넘겨주시고 정보경찰의 한계. 그 다음에 견문수집과 처리. 자, 견문수집. 자, 우리가 이제 견문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고 들은 내용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집된 거를, 자, 정확하고 상세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수집된 것은 적절하게 관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보고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고해야 돼. 자,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취득을 했잖아. 그 취득한 거에다가 주관적인 요소가 결합되면은 정보로 왜곡되거든. 자, 그래서 루머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야. 자, 아마 악성 루머들이 많잖아. 그죠? 예를 들면은 누가 만나더라. 이것만 보고하면 다행인데 누가 만나는데 은밀하게 뭐 어떤 거를 살짝 끼워넣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 정보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송송 커플이 이제 갑자기 또 이혼을 했잖아. 이혼해가지고 뭐 거기에 또 악성 루머들이 많더만 보니까. 아니 뭐 부부가 헤어진 거 그냥 헤어졌다 생각하면 되지. 성격 차이로. 자, 근데 뭐 어떤 말들이 계속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문이 양상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보고 형태 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쭉 읽어주시면 돼요. 자, 보고서의 작성,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 판단. 자, 466페이지 맨 위쪽에 박스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써볼게요. 자, 판단된다. 자, 예상된다. 전망된다. 그 다음에 추정된다. 우려된다. 그죠? 자,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정도가. 자,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그 다음에 추정됨, 우려됨.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키워드를. 자, 판단되는 것은, 자,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 자, 예상되는 것은 비교적 확실하다. 자, 비교적 확실. 자, 비교적 확실. 자, 전망되는 것은 예측이 되는 거야. 예측. 자,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되는 것은 막연히 추측. 자, 막연히 추측. 자, 막연히 추측.
자, 우려되는 것은 징후가 없는데, 자, 징후가 없는데, 배제곤란. 빼기는 조금 뭐하다. 자, 배제곤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별을 달잖아, 별을. 그죠? 자, 주제에다 별을 달죠? 자, 별 3개짜리가, 자, 거의 확실한 거예요. 자, 예상되는 거는 별 2개, 별 2개. 전망되는 것은 별 1개. 그 다음에 체크, 그죠? 초전형과 체크. 그 다음에 읽어주는 게 우려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분류를 해요. 자,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 자, 이게 우려됨. 자, 그러면 선생님, 요 파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는 우려됨으로 표현해요, 우려됨.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거든. 근데 승균에는 무지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 승균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또 연결돼서 나오니까 우려된다. 아시겠죠? 우려된다. 그러면 이거를 왜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할까?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확실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확실. 여기도 확실, 여기도 확실. 거의 확실, 비교적 확실. 그러면 바꿔놓으면 헷갈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상이라는 게 있고, 예상된다, 예측된다, 이거지. 말이 비슷하지? 그래서 낚시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구잡이에 섞어 놓으면은 잘 낚여요, 이게. 그래서 출제위원이 출제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우려됩니다. 아시겠죠? 우려된다. 지금 제가 추정을 하고 있잖아, 추정을. 자, 추정이 총론이 50, 그죠? 총론이 50, 강론이 50이야. 강론이 50. 출제 비율이 요만큼이라고 원래. 반반씩 내는 거예요, 반반씩. 근데 총론은 이해할 부분이 많고 강론은 외울 게 많거든. 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보통 외워서 이제 경찰학을 준비를 해. 강론의 출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외우면 답이 나오는 게 꽤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20년도 20년 1차가 어떻게 나왔어? 65대 35로 나왔다. 그죠? 65대 35. 그 다음에 2022년부터 나올 게 85대 1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숫자로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50대 50으로 나오다가 65대 35로 1차에서 총론의 비중을 높였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요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지. 자, 이거는 예고가 된 거야. 요거 예고. 아시겠죠? 2022년에. 자, 예고가 되어서 자, 이렇게 간다면 자, 앞으로는 자, 총론의 비중을 점점 올릴 거고 강론의 비중을 낮추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해 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분석할 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단정할 수는 없다. 제가 판단된다라고는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추정을 해본 거예요, 추정을. 제 예측이 맞다면,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 총론을 많이 해야 돼. 강론은 조금 줄여줘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문제 20개 가지고 정확하게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 한번 이제 판단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해본다면 우려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읽어주고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용어 안 보셔도 되고, 정보의 평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체증이라는 게 있죠. 체증. 자, 우리가 체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체증은 증거를 채취하는 것을 체증이라고 그래. 체증. 그러면 대표적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체증을 할 거야. 그러면 체증하는 요령은 뭐겠어요? 얼굴 같은 것이 식별되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화염병을 들었으면 화염병 인식되도록, 차를 찍는다면 차 번호가 식별되도록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거야. 기념 촬영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정보요원들이 이제 집회 시위장 가면은 자, 옥상 올라가지고 망원렌즈 가지고 탁탁탁탁 찍어내는 거야. 착착착착 찍어내가지고 범법행위다 다 자료 수집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자, 신원조사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원조사란 자,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그죠?
자,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활동이다. 자, 그러면 뭘 조사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여 그랬죠? 자, 이것도 출제가면 됐었어요. 충성심이다.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자, 이걸 조사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공무원이 될 거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꼭 조사를 합니다. 왜? 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비밀을 다루게 되고 국가의 비밀을 취급하게 되니까 안전보장과 직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신원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신원조사를 하고 근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조사하다 나오나? 그죠? 자, 그러면 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보통 물어보는 거야. 면접할 때. 그래서 공무원 면접의 가장 1번 지문이 뭐냐면은 국가관을 묻는 거야. 요즘에는 많이 안 묻더라고. 국가관을,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 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다. 너 어떡할래? 전쟁이 났어. 홈플 가서 막 이제 생수랑 라면 확보하고 가스 확보하고 이제 기름 확보하고 짐 싸가지고 도망갈 거야? 그죠? 물어봤잖아. 그럼 너 어떻게 대답할래? 너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그럴 거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가장 가까운 군 부대로 가서 재입대하겠습니다. 내 한 몸 던져서 이 국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사나하더라도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내 국가관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야죠. 빨리 가서 홈플 가가지고 생필품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름 확보해가지고 텐트 싸고 뭐 기금초 다 싸가지고 도망가야죠. 그죠?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그 사람들은 국가관이 없다는 거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자, 그래서 여러분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필압을 하면은 조사하는 내용이 많아요. 자, 여러분의 빚이 얼만지. 빚 많은 사람 믿을 수 있겠니? 그죠? 자, 만약에 빚이 10억이다. 야, 10억을 공무원이 갚으려면은 최소한 연봉 5천 잡고 20년을 모아야 10억 갚겠네. 월급 한 푼 안 쓰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씨, 그러면 뭐 하겠냐. 비리를 저질 가능성이 높겠지. 자,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한지. 근데 성실성은 마찬가지로 참 따지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여러분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됐던 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성실성을 평가하는 요소였거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좋나? 자, 다행스럽게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으로 생활기록부를 고려치 마라 그래가지고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생활기록부는 고려 안 해. 옛날에 학생들 생활기록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들고 왔더라고. 여학생인데 무단 결석이 100 며칠이야. 야, 그거 안 잘린 게 희한하더라. 딱 서류 보는 순간 얘는 쓰레기구나 판단되더라고. 근데 걔가 들고 왔을 때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말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는 뭐 어톤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 서류랑. 걔가 걱정이 많은 거야. 그래서 생활기록부 이런 상태인데 자, 경찰이 될까요? 그러더라고. 내 판단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내가 처음에 너를 보기 전까지는 이 서류만 가지고 너는 쓰레기였다. 내가 판단하면 나 같으면 떨어뜨린다. 그런데 너를 만나보니까 네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너는 이제 지금 상태로는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인다. 아마 면접관도 그걸 알게 될 거다. 너를 만났다면. 면접을 본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경험치를 살려서 자, 가출도 해봤을 거니까. 가출도 해봤을 거 아니야. 100 며칠이면 가출 며칠 했겠지. 가출해봤을 거니까 그 가출 경험을 살려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도나 선도하는데 네 경험치를 쓰면은 더 경찰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한번 주장을 해봐라, 소명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야, 걔가 이제 자기 생각도 그렇더라고. 자기도 많이 바뀌었고 자기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선도에 자기 경험을 쓰고 싶었던 거야. 여청과 가고 싶다 그러더만. 좋은 생각이다. 아마 면접관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붙었어요. 자, 걔가 111이야. 111일. 내가 세봤거든. 더해보니까. 무단결석이. 야, 무단이면은 거의 뭐 학교 안 나온 거잖아. 자, 그래서, 자, 하여튼. 근데 다행스럽게 뭐, 이제 고려치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신원서의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원법이 있는데, 자, 이건 논란이 있다라는 거야. 논란이 있다. 그럼 왜 논란이 되냐?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는 인원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가 신원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냐 안 되냐, 된다는 썰도 있고 안 된다는 썰도 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적 근거가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안 업무 규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자료 받아서 봤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보안 업무 규정 있었는데, 보안 업무 규정이, 자, 몇 조냐면은, 요게, 보안 업무 규정 제36조에 있어요. 보안 업무 규정 제36조. 자, 그러면 보안 업무 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그랬죠? 조사 대상. 자,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됐다 그랬지? 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의 예정자, 사모를 지워라. 아시겠죠? 사모.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이나 신분증서 쭉 있죠? 입국 가는 교포 포함. 이 부분은 삭제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을 쭉 쳐가 두 줄을 쳐서 지워버려. 자, 그 다음에 4호는 그대로고 5호가 개정이 됐는데, 자, 5호가 뭐냐면 요겁니다. 임직원이었어, 임직원. 옛날에. 자, 임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임직원이란 임원과 직원을 말해. 아시겠죠? 자, 임원과 직원이, 자, 임직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개정이 됐죠? 자, 개정이 돼가지고, 자, 임원만 대상이 되고요. 임원은 대상인데, 직원은, 자, 조사장에 삭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책에 직원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 아시겠죠? 자, 임원은 대상인데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3호는 삭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5호는 임직원에서 그냥 임원이 된 거다. 아시겠죠? 임원. 자, 임원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밖에 피라도 인정되는 사람. 자, 여러분들도 신호사를 받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될 거고 비밀을 취급하게 될 거니까. 근데 국정원만큼은 안 된다. 자, 국정원은 좀 많아요, 범위가. 신호사 범위 넓단 말이야. 경감부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넓은데 여러분들은 전산에 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평가, 자, 신용도 조회라든가, 연체 기록 있나 혹시? 연체 기록 있으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연체 기록은 뭐 카드 연체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요금 연체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에 남아. 그걸 조회하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보증성 게 있는지 다 나온다고, 신용조회하면. 자, 그러면, 신원조사는 누가 하나 이거죠. 신원조사는 자, 국가정보원장이 하죠. 국정원장이 합니다. 자, 국가정보원장이죠. 국가정보원장이. 자, 어떻게 하죠? 신원조사를 하는데, 그죠? 신원조사. 자, 직권으로 하는 거죠. 직권으로 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의 요청. 자, 관계기관장의 요청으로죠. 관계기관장의 요청으로. 자,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한. 그래서 원칙적인 실시권자 누구다? 국정원장이다. 아시겠죠? 국가정보원장. 자, 국정원장이 신원조사의 실시권자입니다. 자, 국정원장.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 원칙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권한의 일부를 위탁. 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럼 위탁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다? 이것도 출제가 되는데. 자, 위탁에 대한 규정은 보안 업무 규정에 있어요.
자, 보안 업무 규정. 자, 보안 업무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한다 그랬어요? 자, 국방부 장관. 자, 국방부 장관. 자, 국방부 장관이나 자, 그다음에 경찰청장. 자,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아시겠죠?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하냐면은 우리 경찰이 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압하고 나면은 자, 정보과에서 전화가 한 통 올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 정보과 직원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자, 거기서 특이사항 없으면 끝나는데, 특이사항 있으면 질문을 할 거야. 자, 누구시 맞죠? 여기 이제 무슨 경찰 정보과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조사해 보니까 빚이 좀 많으시던데, 빚이 많다는 것은 특이사항이야.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줘야 돼. 소명 잘못하면 끝나는 거야. 아, 그거요. 한 10억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인생 한 방이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 강원랜드 가서 땡기느라고 한번 썼어요. 이번에 가는데, 이번에 복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한 방이잖아요. 도박 작업이라는 거잖아, 10억이.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10억이라는 빚이 있지만, 자, 아파트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이제 아파트 했을 때, 자, 대출받은 거다. 그런 합법적인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 그런 명분을 대지 못하면, 왜냐하면 감점이 많이 된다고. 만약에 평가를 해가지고 특이사항에서 소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 신원수사 결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명하시는 게 좋아. 옛날에 학생들이 그런 질문 받았다더만, 부모님이 같이 안 사시네요. 부모님 같이 안 사시네요? 아, 우리 부모님, 결혼하자마자 그냥 싸워가지고, 이제 별거 중이에요. 그러면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는 데 얘기잖아. 그죠? 자, 그냥 이제 아버지가 직업이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살고 있다. 그런 이제 소명을 해야 하는 게 좋아. 아시겠죠? 특이사항이 나오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469에, 신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관 또는 관계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신원서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위탁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은 안 돼요. 민간인은 안 되고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한한다. 자, 그러면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이 됐어요. 자, 조사 결과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이 됐다. 자,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이 됐다. 정보 발견. 그러면 정보가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기관장. 자, 조사기관장은 어떻게? 관계기관장에게. 자, 관계기관장. 자,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거야. 이번에 여전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바꾼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시겠죠? 여전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야.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나왔더라고. 경직법에. 자,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인데 해야 된다로 바꾸고. 자, 몇 개 나왔더만. 그러면 통보를 해야 돼. 그러면 통보받은 관계기관장은 보완대책을, 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마련해야 돼요. 자,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신원조사입니다. 신원조사. 그러면 이번에 개정은 신원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거야? 축소된 거야? 줄어들었잖아. 삭제돼 버렸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축소되었다는 거. 자, 이제 집시법으로 갑니다. 집시법은 별이 3개입니다. 집시법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집시법 문제 한 문제 나왔더라고. 자, 집시법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었다. 내용 어렵지도 않았어. 자, 그러면 재정 목적이 있다, 그죠? 집필 시연한 법률의 재정 목적 제1조에 이 법은
적법한 집회 시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미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함으로써 집회 시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전 결사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도 자, 적절하게 유지하고 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집회가 있고요. 시비가 있어요. 자, 집회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자, 집회의 개념, 시비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집회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자, 여러 사람이 자, 공동 목적을 가지고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자, 공동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 모여서 토의나 자, 사실고지 등으로 자, 공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것. 공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자, 집회의 개념. 그러면 시위는 뭐냐? 시위는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자, 일정한 장소를 행진하거나 일정한 장소를 행진하거나 또는입니다. 자,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자,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는 행위다. 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구분해 썼을까? 자,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음 중 집회의 개념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됐나요?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거는 집회가 아니고 시비다. 아시겠죠? 시비.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그지? 공통점이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집회와 시비의 공통입니다. 자, 근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만 있어. 다시 말하면 헌법에는 시위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냐라는 문제야. 근데 헌법재판소는 시위를 움직이는 집회로 봐. 움직이는 집회. 고로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시위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기본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행진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걸리지. 일정한 장소 행진하거나. 근데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거는 장소가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시위는 장소적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장소적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시위는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장소 제한이 없다. 자, 이번에 그 삼성 그 해고 노동자인가? 자, 얼마 만이냐? 그 철탑에서 집 지어놓고 살았거든. 지가 새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더라고, 보니까. 자, 거기 경찰 못 올라가요. 뛰어내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줄 쫙 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받아 먹고, 뭐, 똥 내려보내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상당히 오래 있었거든. 거기서. 자, 하여튼, 그것도 시위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시위한 형태. 자,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러 사람이니까 한 명은 안 되겠지. 여러 사람이잖아, 구성 요소가. 그죠? 여러 사람이니까 1인은 집회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1인 집회나 1인 시비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집회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니까. 그래서 1인 시비하는 거는 그냥 가서 하면 돼. 제한받지도 않아. 그 나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삐개 들고 있는 거지. 너만 가네야.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신고 대상도 아니야. 근데 여러 명이 하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여러 명이 되려면 한 명은 안 될 거고,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되겠니? 2명 이상은 돼야지. 그래서 2인설이 있고 3인설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2인설이 있고 3인설이 있지만 최소한 2명은 돼야 된다.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2인 이상은 돼야지. 2인 이상. 자, 그래서 2인 이상이 하는 게 집회이고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확장해 볼까요? 자, 피켓은 한 명이 들고 있어요. 한 명이 들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집회일까요? 시비일까요? 이건 집회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야. 한 명이 하는 거는. 아시겠죠? 한 명은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거든. 근데 그 릴레이 시비라는 게 있어. 릴레이 시비. 자, 뭔지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들고 있죠?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좀 들고 있다가 나가, 이 사람 나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또 들고 있는 거지. 또 나가.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와서 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건 몇 놈이 한 거야? 세 놈이 한 거잖아. 그죠? 자, 하나하나로 객관적인 사정을 볼 때는 한 명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집회이고 시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띠끼라는 게 있어. 한 글자씩 들고 있는 거야. 한 글자씩.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 이건 여러 명이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1인이냐 여러 명이냐를 판단할 때 기준은 객관적인 사정만 고려치 말고 그들 사이에 주관적 유대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 요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집회고 시비입니다. 집회 시비. 자,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개 집회란 뭐야? 5개는 집 바깥이죠.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5개 집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5개 집회란 천정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나 시비. 땡. 이거는 옥내가 되겠죠? 자, 그래서 5개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 자, 이게 5개다. 그 다음에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 공원 등 일반인처럼 통행선을 행진하거나 미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는 행위를 자, 시위라고 합니다. 시위.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죠. 시위는 장소적 제한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주체자가 나왔다. 이번에 나왔네. 이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주체자야. 그러면 주체자란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비는 사람을 주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체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자,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 주관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뭐로 본다? 주체자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주체자와 주관자는 글자 하나 차이야. 그죠? 글자 하나. 됐나요? 글자 하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체자를 주관자로 낸 거야. 문제 쉬웠어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파트에서 여러 번 나왔었거든. 옛날의 출제 방식은 요거였다. 기역, 니은, 기역. 기역과 니네 들어갈 말로 바르게 널된 것은 이렇게 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본 정보고요. 자, 다음에 주관자를 질서 유진으로 바꿔서 출제한 문제가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효능 정보를 보고 제가 판단을 했었지. 갑니다.
앞으로는 이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했거든. 앞으로. 자, 이걸 블랭크를 다 줘버리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바르게 나열된 거 골라봐라. 주체자, 주관자, 주체자, 주관자, 주체자, 주관자, 주체자, 주관자, 주체자, 주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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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자, 주체자, 주관자, 주체자, 주체자, 주관자, 주관자, 주체자. 다음 몇 번이니? 4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가로쓰기를 안 내고 2016년도에는 주관자, 주관자, 주체자, 주체자, 주관자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그거였는데 근데 너무 쉽게 줘버린 거지. 근데 이번 시험에는 주체자인데 주관자로 바꿔놓은 거야. 글자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문제 또 뭐냐? 그러면 더 가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놔봐. 주체자에다가 주체자란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하는 사람의 단체. 주체자는 주관자를 따로두어 집회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주관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뭐로 본다? 주체자로 본다. 주체자, 주관자를 딱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관사란 국가경찰관사를 말한다. 그러면 국가경찰관사를 말하니까 제주자치경찰은 안 들어가겠죠? 그죠? 제주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무종합에 보면 이런 문제 있거든. 이거는 언제 개정됐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라고.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자, 그럼 언제 개정됐을까? 경찰이 국가경찰도 있고 자치경찰도 생겼잖아. 그러면 자치경찰 생겼을 때 그때 여기에 개정이 됐겠죠. 몇 년이겠어요? 제주자치경찰 하면 2006년이다. 2006년. 2006년에 개정된 거야. 질서 유지인이 있다. 그죠? 주체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시위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자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 예상은 요겁니다. 주체자가 있죠. 주체자가 있고요. 주관자가 있고요. 질서 유지인이 있어요. 질서 유지인. 질서 유지인. 그러면 주체자가 주체자로부터 자 위임받은 자가 주관자지요. 그 다음에 주체자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임명한 자가 질서 유지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예상 문제는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바꿀까요? 이걸 바꾸진 않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어떤 게 되겠니? 글자 하나 바꾸면 되잖아. 주체자를 주관자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예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도가 세진다면 주체자, 주관자 글자 하나를 살짝 바꿔가지고 던지는 거지. 주관자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임명한 자가 질서인지다. 아니고 주체자야. 아시겠죠? 주체자. 자, 그 다음에 질서유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유지선. 그러면 질서유지선을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장이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시위 장소나 행정구간을 일정하게 구역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을 말한다. 그러면 자 요게 지방청장이나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거죠. 자, 설정. 자, 그러면 질서는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했다. 그때는 미리 서면으로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주체자 연락 책임자에게 알려야 돼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출제를 한번 해봐. 어떤 문장을 던질까? 서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어? 주체자 및 연락 책임자. 질서유지선 설정했잖아. 질서유지선이니까 질서유지인에게 알려야 된다.
질서유지인 땡. 아시겠죠? 실제 나왔던 문제야. 그러면 질서유지를 설정할 때는 최대한으로 해야 될까요? 최소한으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질서유지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질서 이제 10의 12가 제한된단 말이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해버리면은 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설정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야. 최소한.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최대한. 자, 최대한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설정을 했을 때 미리 서면으로 누구한테 주최자 및 연락 책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요거를 세로이, 박세로이네. 자, 박세로이. 박세로이. 세로이. 아시죠? 박세로이 모르시나? 그죠? 예. 자, 이서준인가? 박서준인가? 있잖아. 네. 자, 세로이 설정되거나 변경이 됐다. 설정이 되거나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을 때는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 경찰 공무원이 자, 이 사람들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자,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자, 됐습니까?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질서유지의 효용을 해한 자입니다. 질서유지의 효용을 해한 자. 자, 질서유지의 효용을 해한 자죠. 효용을 해한 자. 자, 질서유지의 효용을 해한 자. 자, 해한 자. 자, 효용을 해한 사람은 어떻게 돼? 벌칙이 있어요. 자, 벌칙. 나중에 한 번 더 쓰긴 쓸 건데 집시법의 기본 벌칙. 자, 집시법의 기본 벌칙은 이게 답이었구나. 2번 기출에. 이게 답이었네. 1번 집시법 18번 1번 이게 답이었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집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벌칙이 유거리야야. 자, 유거리야. 자, 유거리야 또는 50만 원 이하. 자,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입니다. 자, 벌금 구류 가료. 자,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해져. 자, 요거는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벌칙이에요. 집시법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벌칙이 요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50이다, 그지? 50. 자, 기출해 보면은 500 나온 적이 있어. 500. 야, 500. 500 땡. 자, 500 아니다. 50이다. 자, 그래서 집시법의 대부분 벌칙은 요거야.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러니까 집회 시비하는 놈들이 해산하라고 그러다 해산 안 해. 50 내면 되지 뭐. 많이 내봐 50인데. 그죠? 제가 볼 때는 500 정도 하면은 가세요 그러면 예 이러고 갈 것 같은데 50은 뭐 낼만 하지. 그죠? 주장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거 숫자 바꾸는 거고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땡. 벌금 구류 가료가 있잖아. 그죠? 이런 유형 나왔어. 그 다음에 빈칸 쓰기 나온 적 있고. 자, 그래서 자, 질서유지선 하면은 요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주최 연락 책임자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죠. 변경됐을 때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질서유지 설정하는 이제 사유들이 있죠. 점점점 있을 거야. 점점점을 묶어봐봐. 자, 시비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인과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교통과 소통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접근이나 동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유에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경찰관의 신체 보호를 위하여. 땡. 틀렸다. 자,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제거, 기타 방법 효용을 해한 자는 유거리야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류에 처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벌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벌칙을 하자면 정리하긴 할 건데, 자, 가장 기본적인 벌칙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출제 빈도 높은 게 신고 절차야. 10% 신고 절차는 매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